5만원짜리 지폐 2kg면 얼마일까요? 바로 1억 원입니다. 그러면 1g도 안 되는 작은 디스크에도 들어가는 데이터 조각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무려 1억 원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 조각을 비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엘살바도르가 국가자산으로 7천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 이후 1억 4천만 원을 넘어선 비트코인.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항상 화폐라는 단어와 함께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투기성 자산으로 더 익숙하죠. 실제 화폐인 5만원 지폐는 한 장만 있어도 볼 수도 만질 수도 베고 잘 수도 있으며 그대로 편의점에 가져가 새우깡에 캔맥주를 사서 최고의 술상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실체도 없고 새우깡은 무슨, 껌 하나도 비트코인만으로는 못 삽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만으로 억소리 나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화폐라는 단어가 따라다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화폐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먼저 화폐의 본질을 살펴보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인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화폐를 만들었고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온 동네를 다 뒤져도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물물교환 방식에서 가치가 명확한 곡물과 소, 돼지 같은 가축으로 상하거나 늙어버려 가치가 훼손되는 곡물과 가축 대신 내구성과 희소성을 갖춘 금, 은, 동 같은 금속으로 매일 들고 다니다가 허리가 끊어지는 금속 대신 가볍고 편리한 종이 지폐와 인터넷 뱅킹으로 진화했죠. 이런 흐름 속에서 만약 지금의 화폐가 충분히 효율적이지 않다면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등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후보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인 거죠. 그러면 지금의 화폐는 과연 충분히 효율적인가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즉 과도한 물가 상승과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왜 발생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화폐를 얼마나 찍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화폐가 시중에 너무 많아지면 물가는 올라가고 정도가 심해지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위기가 됩니다. 반대로 화폐의 수량이 너무 적어지면 디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죠. 그런데 화폐를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바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과 정부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화폐는 중앙기관의 개입으로 인해 언제든 경제 위기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인 리먼 브라더스 사건 역시 미국 중앙은행이 파산하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달러를 과도하게 발행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의 화폐 시스템에는 또 다른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화폐의 총 수량은 끊임없이 증가해왔고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시중에 화폐가 무한정 공급되고 있으며 그 결과 화폐의 실질적 가치를 점진적으로 잃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 경제의 중추인 달러만 봐도 지난 100년간 그 가치를 95% 이상 잃었습니다. 한국의 지폐 변화 과정도 화폐 가치 하락의 단적인 예시입니다. 과거 1원짜리 지폐로 시작해서 지금은 5만원짜리 지폐를 사용하고 있죠. 이 말은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대로라면 장기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점차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화폐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특정 국가나 기관에 종속되지 않은 구조로 인위적인 경제 위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총 수량을 2100만 개로 제한하여 화폐 가치의 희소성을 영구적으로 보장합니다. 더 나아가 비트코인은 국경과 시간의 제약이 없어 기존의 화폐 시스템의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는 효율적인 세계 공용 화폐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잠재적 후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도박이라고 부르고 화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시장 변동성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24년 한국 비상계엄 당시 비트코인은 30% 이상 내리고 올랐죠. 아침에는 비트코인 1개였던 커피 한 잔이 점심에는 3개, 저녁에는 2개로 변동된다면 분명 경제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커피의 가격을 먼저 원화로 책정하고 비트코인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한국 원화로 미국 물품을 구매할 때도 경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환율이 적용되죠. 결국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가격 변동성은 실제 물품의 가치가 아닌 원화 가치의 변동을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도 단순히 원화로 환산된 환율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원화 환율 변동폭보다 너무 크지 않냐고요? 그건 우리가 점점 화폐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안정장치의 마련으로 점차 줄어들 겁니다. 오히려 무한히 발행되어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현재의 화폐 시스템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환율은 장기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듯 비트코인은 화폐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중앙화된 통제와 무한 발행이라는 기존 화폐 문제의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숫자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신뢰하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차세대 화폐인 비트코인이 가져올 진정한 혜택을 누릴 겁니다.